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고기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나오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나이테라든지 뭐 아니면 나이테 뭐 두께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코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용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 경우 수만 나눠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동위원소라고 하면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아도 원자량이 다른 원소입니다. 화학이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같은 산소지만 16호가 있고 18호가 있고 이 두 개의 질량이 다르더라 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가볍고 뭐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숫자가 작은 16호가 가볍고 18호가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들의 특징 때문에 예전에는 온도가 조금 따뜻했는데 이때는 온도가 조금 많이 추웠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나눠보려면 일단 기본적인 성질을 좀 알면 좋겠는데, 같은 온도라면 16호와 18호를 비교했을 때 증발이 잘 되는 건 가벼운 애들이 증발이 더 잘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합시다. 기본적인 성질에서 지금 조금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비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주목을 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하려면 구역을 조금 나눠두면 좋은데, 바다와 대기로 나눠보세요. 해양, 바다, 그 다음에 대기. 이렇게 나눠버리고 이 상황을 각각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평상시보다 기온이 따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뜻한 상황이라면 16호와 18호에서 18호가 원래는 무거워서 증발이 잘 안 되는 녀석이 따뜻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증발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6호는 원래 잘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그 증발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18호는 더 많이 증가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상황이라면 바다된 16호랑 18호가 잘 있다가 얘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증발이 잘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바닷속은 평상시보다 18호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양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16호의 양은 뭐 조금밖에 안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16호분의 18호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좀 필기를 좀 잘못했어. 미안. 자, 이 상황이면 16호분의 18호의 값이 지금 평상시보다 증발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여기 남는 양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호분의 18호의 비율 값이 작아집니다. 다시 와서 대기를 생각해보면 평상시보다 증발이 잘 되었기 때문에 16호분의 18호의 비율 값이 이번에는 커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알 방법은 직접 보지 않는 한 없다라고 했을 때 얘를 유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기를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빙하가 좋은 조건입니다. 빙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숙권할 때 빙하가 한번 나오죠. 숙권에서 그 다음 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첫 번째가 빙하, 두 번째가 지하수, 뭐 이런 말 좀 들었을 건데, 그 빙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눈으로 내려서 이 눈이 얼음층이 되어서 두껍게 쌓였을 때 얘를 빙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빙하에는 그 당시 대기의 정보를,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빙하를 캤는데 이 빙하가 평상시보다 16호분의 18호의 값이 커졌다. 이 말은 뭐다? 이 당시에 따뜻했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다 생물 화석이 있어요. 그 생물이 살고 있는데 생물 좀 무서운데, 이때 이 생물이 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을 할 때 16호랑 18호 구분 없이 마시겠죠. 마셨을 때 나중에 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화석이 됐을 때 이 화석에 있는 16호분의 18호의 값이
평상시 다른 16호의 18호보다 값이 작게 나왔을 때, 이 당시에 따뜻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화석을 봤을 때 16호분의 18호의 값이 작으면은 따뜻했던 거, 빙하를 봤을 때 16호분의 18호의 값이 컸다면 따뜻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의 파트가 정리가 다 돼요. 추울 때는 이와 그냥 반대로만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좀 선생님이 이걸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다시 원복하기 힘드니까 한 개 값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요거 좀 주목하면 좋은데, 뭐 개인적 경험인데, 선생님 군대에 있었을 때 강원도를 나왔는데 겨울에 상당히 추워요. 너무 춥다 보면은 보통 욕은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그 대상에게 하는데, 추운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하늘에 대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이 꼭 뭔가를 닮았죠? 그러니까 이런 욕을 하게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안에 생물이 살고 있는데, 아이고, 평상시보다 많이 추운데, 욕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커졌는 걸, 요렇게. 16호분의 18호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커졌단 말은 아까 뭐라고? 생물이 너무너무 추운데 여기 나오는 걸,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값이 큰 거 보니까 한랭했구나. 이 여기 있는 바다 안에 이 값과 생물 값은 일치한다면 대기는 반대로만 하면 된다 했죠. 16호분의 18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거고, 이 대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빙하는 역시 빙하에서도 16호분의 18호 값이 작게 나오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거꾸로 재생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해두고 돌려버리세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뭐 과거에 수능 특강이라든지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문제만 싸그리 뽑아가지고 그 문장 떠보고 16호분의 18분의 비율값 변하는 거, 화석에서 채취하는 거, 빙하코어에서 채취하는 거, 서로 비교하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 파트는 그렇게 헷갈릴 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